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어제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 오늘 사실 이 하락 대비해서 시원한 반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하루 만에 그래도 4,000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1.43% 상승하면서 4,05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0.55% 하락하면서 91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정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 권역에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시원하게 반등세를 가져갔죠. 여기에 배경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들의 이 상승 탄력 확대를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내내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그래도 약세로 계속해서 유지해줬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개수보다 더 많았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환율이 1,480원까지 오늘장에서 장중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보여졌죠. 어제장에서는 1조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는데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매도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그리고 개인 또한 동반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기관 홀로만이 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만이 매도세를 가져갔고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의 동력, 반도체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큰형님인 삼성전자가 제대로 힘을 내줬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이 8나노 파운드리 관련해서 인텔 수주 행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이라는 또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것인데 이에 따른 모멘텀, 여기다가 내일 새벽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오늘장에서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거진 5% 가까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삼성전자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0.7%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움직였던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탈모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라면서 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료의 적용을 좀 검토하는 부분을 지시한다라고 어제장에서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장에서 중줄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노진 29.90%, TS 트릴리온 또한 29.77%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카지노 관련해서 결국 불법 도박장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카지노 관련주들 약세로 움직였다라는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홀로만이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7%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모두 다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 BM 홀로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오늘장에서 모두 다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해성 DS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해성 DS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SK증권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 구조 관련된 평가를 내세우면서 오늘장에서 18%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 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IS동서, 한세실업, 현대위아, 롯데케미칼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저출생 관련주들이 역시나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에르코스, 꿈비 29.92%, 23%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 미래에셋 벤처투자, PSK 그리고 메디포스트까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시원하게 1.4% 넘게 강세로 마감을 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죠. 과연 이렇게 좀 엇갈린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내일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저녁에는 CPI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지 오늘 또한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창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어제 우리 방송 같이 했잖아요. 어제는 시장이 너무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빠져서 공포에 질렸었는데 오늘은 코스피는 좀 회복을 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 중심으로만 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장중 온라인 방송에서 두 종목이나 또 상승을 가져갔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어제자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폭락장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그냥 그대로만 두시면은 손실이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자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제가 장중 방송을 통해서 두 종목 또 단타로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신호를 받고 제 장중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모두 다 수익권에서 마감이 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장중에 어떤 종목을 통해서 단기 공략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요. 시장이 빠지면은 사실은 폭락장이 이어지게 된다면 사실 심플하거든요. 뭐 주식 투자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빠른 매매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장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서 갇히는 상황일 경우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하락을 보여줬었고 오늘은 또 반대로 거의 4% 가까이 반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좀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장중 방송을 통해서 그 헷갈리지 않게끔 투자에 대한 방향성 12월 달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좀 위태위태로 올 때 우리가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다고 관망세만 보이지 말고 우리가 상승할 만한 섹터를 미리미리 좀 찾아가면서 움직이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매일 오전 8시 반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시초가로 두 종목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 무벡스와 더불어서 또 에임드 바이오가 오늘 장에서 시세를 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시초가로 매매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다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도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매일 오전 8시 반에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 부분까지도 체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죠.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내일장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목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고요. 동시에 또 삼성전자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빠져서 우리가 좀 관망해야 되나 싶었는데 네. 오늘 다시금 또 빠르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장중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좀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된다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제일 비중이 높은 섹터가
기술주 섹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탑티어가 기술주들, 반도체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둬야 할 종목이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민감한 종목이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을 좀 먼저 좀 볼까요? 이 부분에서도 좀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매출이 2024년도에는 44조를 기록을 66조를 기록해줬었고요. 실제로 당기순이익도 어마어마합니다. 20조 원 이상을 기록해주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35%가 됩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2위인 기업이 이런 케이스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SK 하이닉스만 매수하셔도 크게 수익이 나고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회피를 좀 해보고, 다만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량한 종목을, 그리고 우량주를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SK하이닉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괜찮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한 기점에서 저는 일단은 지금 타이밍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아마 12월 폐장일 기준으로 연말을 넘어가는 타이밍에 한번 공략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타이밍성으로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지금 제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떴죠.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단순한 주가 등락률에 의해서 판단이 좀 된 거고요. 연 상승률이 200%가 넘어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 대부분의 올해 많이 가줬었던 주도주 종목들, 삼성전자도 물론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투자 경고가 또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투심 약화에 대한 가능성은 잠시 상존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넘어가는 기점에 있어서는 연초가 될 수가 있겠죠. 2026년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재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이러한 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보조지표에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눈으로 확인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분할 매수의 흔적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매집 보조지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이것을 기점으로 이것을 보고 제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가담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매수한 비중이 전부 다 매도가 되지 않았고 이미 보유를 꽉꽉 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12월 달은 이제 매수 물량이 좀 줄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만큼 주가에 대한 매수 물량 자체가 조금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정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분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분할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실 분들은요, 심플합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교육방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손실 나고 있는 종목 또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도가 이제 슬슬 나와주게 된다면 그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잡아보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교육방에서 그 종목을 여쭤보시면은 제가 전략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관련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전략을 세워가면서 좀 짧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이창용 전문가님께서는 수급에 따른 논리를 이용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분할 매수 흔적을 보면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렇게 주도주로 어떤 종목을 끌고 갈지 여기와 더
더불어서 시초가로 단타로 좀 진입을 할 만한 종목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도 한번 12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2주 동안에 한번 내 계좌를 계속해서 상승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매일 오전 8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SK하이닉스 등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분할 매수를 하는지 이 흔적을 파악해보면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모두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이 하는 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섹터별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IPO를 진행하고 지난달에 IPO까지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일단 상장까지 일단은 그 문턱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는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위성을 개발하면서 발사 이후에 그 데이터까지 모두 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01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인명은 나라스페이스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장명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우주항공 테마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이 가지고 있는 산업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일단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상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또 나와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수익성의 결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아직은 그 해당하는 산업이 성장 단계이고 그리고 우리 산업 안에서도 비슷한 또 산업이 또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수익성은 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은 성장성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면서 그런 어느 정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좀 실적을 보도록 할 텐데 2023년도의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한 16억 정도를 기록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43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었었는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44억 순손실을 기록해 줬었고 영업이익률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이제 100%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항공 테마는 아직은 성장성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주가를 판가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에 뭐 3년 내에 우리가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나 아니면 턴어라운드 같은 걸 기대하게 된다면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서 봤을 때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장중 단타로서 그리고 장중 매매로서 말씀을 드릴 때는 무조건 장 초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들여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 장중 방송의 장 초반 단타 전략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수를 하시려면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을 내는 관점에서 보시려고 하셨으면 거의 장 초반에 매수를 하셨어야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중간 정도의 10시 반 정도에 단기적으로 한 5%, 6% 올라갔었던 자리는 나와주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전부 다 밀리게 되면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장 초반에 공략이 유효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에 마찬가지로 내 입장에서도 장 초반에 공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장기 종목으로서 손실이 어느 정도 차 있고, 그리고 단기 종목으로서 종목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제가 이제 8시 반 정도에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9시 되자마자 9시서부터 9시 5분 정도에 종목 신호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장 초반 단타 한번 진행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지금 증권방송 안에서 장 초반 매매로서 장중 방송을 하는 전문가는 제가 거의 유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 이점을 살려서 공략하실 분들은 저 이창윤 전문가와 같이 함께 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신규 상장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만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된다. 다만 이렇게 단타로 좀 종목을 공략할 시 시초가로 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시초가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시초가로 나도 한번 매일매일 좀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도 2종목 시초가로 나갔는데 이 2종목이 모두 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현대무벡스와 에임드바이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매일매일 상승 나오는 종목들 시초가로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내일 오전 8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3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단타에 있어서 확실한 이 어떻게 보면 기준을 성립해 가면서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렌드에 맞춘 매매 전략을 통해서 이 시장 속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들 빠르게 잡아내시는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앞서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12월 내내 좀 이야기를 했던 게 12월장은 박스권 장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승장, 하락장 모두 다 수익을 내고 싶은 거는 욕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장중 방송에서 잡아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상황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상승장일 경우입니다. 상승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로 지수를 따라가는 매매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장의 경우에서는 주도주 매매를 제가 적극적으로 장중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매수 신호 드리고 매도 신호까지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의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하락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수를 따라가는 매매 그리고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시장이 좀 빠질 때 지수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그대로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겠죠.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장중 방송에서 장 초반 단타라는 것을 줄기차게 12월 달, 11월 달, 10월 달 3개월 동안 내내 이 부분을 장중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방송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는 일단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아니면 하나오션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아직도 바라보고 계신다면 12월 달은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종목들은 폭발적으로 상승이 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포인트는 투자 경고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 올해 상승률이 200%가 넘어갔었던 종목들은 전부 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물론이고요. 삼성전자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12월 달 그리고 이번 주는 공략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촉발됐었던 원인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원인이 있었는데요. 자, 하이닉스를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거의 저점 대비했을 때 200% 넘어갔었고요. 올해 정도에 거의 10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고 저점 대비입니다.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이만큼 또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코스피의 상승률이 7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더 공략하시려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4%에서 5%밖에 수익을 보실 수 없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의 박스권에 갇혀 있고 시장 기여도가 그렇게 많은 하이닉스를 또 보신다? 저는 요 전략이 안 먹힌다라고 과감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클래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고 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3%의 상승률을 자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직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달에 가장 주가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익에 따른 주가에 대한 매집도가 가장 높은 업종들이 바로 화장품 쪽이고 또는 미용기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를 제가 어제자에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SK하이닉스 그만 보고 싶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시스가 아니더라도 아직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안에서 제가 클래시스를 또 잡아드렸던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클로봇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클로봇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12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30%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클로봇이 이만큼 상승을 보여줄 때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했죠? 실제로 등락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5% 수준을 간신히 유지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굳이 공략하지 마시고 이미 SK하이닉스 이겨낼 종목들은 시장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이겨낼 종목들이 이미 클로버과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이 장중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매수 신호 잡아드릴 거니까 그 신호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굳이 안 가는 종목 안에서 공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조선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실제로 박스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선 편안하게 7%, 8%대 정도에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거의 한 거진 1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시장에 이겨낼 종목들 그리고 12월 달에 맞는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종목 안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없다라고 전 단연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SK 바이오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11월 5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에 20%가 넘는 또 주가 상승률을 가지고 나와줬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같은 기간에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 정도에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박스권에 갇히고 있죠. 굳이 하이닉스란 종목을 공략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SW도 엄청납니다. 하이닉스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동안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중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만 공략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그 기간 동안 4종목에서 5종목을 엄선해서 제가 신호로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장중 단타로서 한번 재미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4종목, 5종목을 엄선해서 드릴 텐데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 날 수익주 공략하지 마시고 일단 내일은 단기 종목으로 재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순서대로 이 4종목, 5종목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종목 안에서 굳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지 마시고 저와 같이 통통 튀는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저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락장, 상승장 모두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와 맞춰서 우리가 좀 빠르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 오전 8시 반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전 8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도주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초가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무벡스 그리고 에이드바이오 드렸는데 이 2종목 모두 다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 방송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기억나시나요? 클래시스였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만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 여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시원하게 좀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본 눈이 남다르신데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내일 장에 시초가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 찾아보고 싶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단타 종목들 나도 매일매일 한번 공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3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초가로 어떤 종목을 들어가 봐야 될지 궁금하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어제장의 클래시스 바로 상승 나왔죠. 뿐만 아니라 오늘 장중에 단타 종목으로 드렸던 현대무벡스, 에이드바이오 나는 오늘 장중에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내일 오전 8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장중 방송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만 좀 흘러갔기 때문에 특히나 테마주들 위주로 좀 정책주들 그렇죠. 위주로 네, 상승세를 맞습니다. 보였기 네.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목 드렸는데 네. 2종목 모두 다 상승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원칙을 사실은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은 내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매수하고 바로 손실이 날 수 있는 매매 방법도 마찬가지로 단타겠죠. 근데 그 단타를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정확한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만 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금요일장에 재미 보실 종목들의 예고편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제가 종목을 말씀드렸었던 시기가 장 초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실 때 물론 장 초반에 많이 활용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통 대개 10% 또는 뭐 15% 상승하고 있을 때 그때 정도의 매수 간담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의 시간대는요. 9시 반 이후거나 또는 10시 정도의 사이입니다. 보통 이 시간대는 단기 트레이딩성 매물이 모두 다 수익을 챙겨오는 시간대고요. 이때 당시 오늘 기준으로 현대무백스가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잡아드렸고 7%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시간대를 보시면은 9시 28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만약에 이창용 전문가의 장중 방송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안에서 실제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제2매수 적기가 어디가 될까요? 가장 낮은 가격인 요거 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 가격대라고 하면은 실제로 시간대를 보시면요. 거의 9시 1분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미리 8시 반에 장중방송을 열어서 그날의 테마주들 정리해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선별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시기장이 가장 활발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이만큼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제가 손절에 대한 원칙을 또 장중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손절은 그날의 특정한 가격에 의해서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무백스 말씀드릴 때 저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날의 저가를 이탈하면은 우리가 미련 없이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이 종목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만큼 7%의 또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자, 에임드 바이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잡아드렸었는데 잡아드릴 때 그 특정 가격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제가 이탈 시 손절하자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여기에 맞춰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특정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로 7%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에 대한 수익률을 자랑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을 지켜야 이와 같이 두 자릿수세의 수익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바꿔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차트고요. 보시면은 장 초반에 저는 무조건 장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장중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무조건 손절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손절은 특정 가격대인 시가를 기준으로 미리 손절에 대한 전략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드렸고 99,700원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장중방송을 말씀드릴 때 애매한 기준에 의해서 단타 전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공략하실 때 특정 가격대 안에서 뭐 지지선을 잡고요. 또는 특정 가격대 안에서 저항선을 잡고 여기서 돌파하면 매수하자. 또는 여기를 지지하게 된다면 그대로 홀딩하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그 지지선은 결국에는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HTS 안에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의미 없는 차트 분석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가격대 안에서 손절을 잡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일성건설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확하게 특정 가격에 의해서 제가 손절을 잡고 그대로 수익권에서 마감이 또 됐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종목은 5%인데 손절에 대한 원칙에 맞춰서 장 초반에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10%의 수익을 보는 날도 있고요. 5% 수익 내는 날도 있고요. 그 편차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손절에 대한 원칙은 저 이창용 전문가가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춰서만 꾸준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피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21분에 말씀드렸고요. 시간대를 보시면은 9시 반 이전인데 좀 우리 장중방송에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9시 20분 이전 또는 늦더라도 9시 29분 정도에는 전부 다 수익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1분에 잡아드리고 나서 그날의 시가를 제가 손절로서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손절 잡아드리고 정확하게 손절 기준에 잡아드리고 나서 1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실 것은 주가가 얼마만큼 수익 나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절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미리 플랜을 다 짜 두셔야 여기에 맞춰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도 매수에 대한 가담이 좀 가능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노타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손절도 물론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종목명 말씀드리고 그대로 손절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매수 가담이 좀 가능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손절은 오늘 시가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정확하게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10%가 넘는 상승을 또 수익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이었었고, 자, 이런 상황이 나와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원칙에 맞춰서만 매수 가담을 하시게 된다면 상한가 가는 날이 있고요. 또는 10% 수익 나는 날이 있고 아니면 조금 수익이 좀 덜 나서 5% 수익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맞춰진 종목을 제가 매일과 같이 이창용 전문가가 매수 신호를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매수 신호에 맞춰서만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원칙에 맞춰서 따라만 가시고 만약에 손절이 나와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빨리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초반 매매법은 장대 양봉을 노리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만 대응만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자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휴림 로봇이란 종목도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냥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요. 뭐 2% 내지는 3%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뭐 많이 수익이 나더라도 4, 5% 정도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장 초반에 이창윤 전문가가 내일 장중 방송에서 종목을 상한가가 갈 종목들 잡아드릴 건데 장 초반에 저와 같이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 20% 아니면 15%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종목 그냥 찾으셔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네, 매수를 해보시고 저는 근데 그런 기준을 원칙에 맞춰서 장 초반에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수해서 20% 수익을 내시던 아니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매수해서 2, 3% 수익을 내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종목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는 거겠지만은 추격 매수하게 될 경우에서는 급락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종목을 찾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만 따라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NK도 동시에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고 장 초반에 말씀드리고 7%의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보시면은 원론적으로 판단을 또 해보면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실제로 이 캔들 안에서 보시면은 주가 변동폭이 너무나 강합니다. 실제로 너무나 강하고, 근데 이런 종목을 그대로 우리가 주가 분석을 미리 해서 판단할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근데 시간을 활용하시면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시간은 시장이 가장 활발할 때인 장 초반에 매수하시자.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범한 퓨어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절을 잡아드렸었고요.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했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홀딩했고, 결과적으로 장중에 2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맞춰서 종목 찾는 방법은 제가 내일장에 장중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중장기 매매로 좀 지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같이 내일장 장중 방송을 통해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중 방송을 통해서 빠른 계좌 회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장중 이 공개 방송 성적표가 너무나도 좋은 거 많은 분들이 같이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내일 오전 8시 반 우리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초가로 공략 가능한 종목들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또 오늘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이번에 클래시스랑 약간 좀 비슷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탄탄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시장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다 확실한 종목이 그리고 확실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중형주 성향의 실적주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이실 거라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JYP 엔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도 예고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12월 말까지 5종목에서 4종목 확실한 종목 안에서 장중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단기 전략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그리고 계좌에 대한 순환 전략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JF 엔터 같은 경우에서는 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박진영 프로듀서가 대표 프로듀서가 일단은 기획하고 이제 프로듀싱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맞춰서 실적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까지도 실제로 20% 넘어가고 매년 매출이 이제 6천억을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실적면도 한번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자리가 너무나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85,000원 좀 봐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지점까지 올라가려고 하게 된다면 무수하게 반등과 하락과 이런 사이클이 나와줄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 안에서 저는 그냥 스윙주로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 전략으로 이 85,000원 전략까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다시 수익 실현 챙기고 다시 매수하고 수익 실현 챙기는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 85,000원대 라인까지 저와 같이 이 JYP 엔터를 활용하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JYP 엔터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교육방 오셔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